결혼 2년 차. 시어머니의 압박과 임신 소식.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정말 원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민호는 괜찮아. 천천히 하자라며 다정하게 말해줬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아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어머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병원에도 다녀보고 그게 말이 되니? 남편은 멀쩡한데 내가 문제인 거 아냐? 너희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제가 불량한 며느리라도 된 기분이었죠. 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에 올 때마다 손주 언제 보여줄 거냐? 너 그 나이에 몸이 늦으면 큰일이야.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셨어요. 저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며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2달짜리 장기 출장에 나갔고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도 매일같이 혹시 생리 늦어진 거 없니? 병원엔 가봤어?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음이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더 집요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2달이 지나 남편이 돌아온 날, 그날따라 괜히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고 외로웠고 그냥 안기고 싶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로스트 비프 했어. 와, 우리 수진 최고네. 진짜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얘기하다 보니 그동안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2줄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민호야, 나 우리 아기 가졌어. 정말이야? 진짜야.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의 기다림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이제 어머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럼 우리 엄마 완전 난리 나실걸.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쁨보다 이심을 먼저 했거든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눈썹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그게 진짜 민호 아기 맞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산이 안 맞잖니. 민호가 2달 동안 출장 갔다 왔는데 지금 내가 임신이라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저 그게 병원에서도 검사했고 의사 선생님이 8주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 계산이 안 맞는다고. 민호 출장 갔을 때 내가 누굴 만났는지 모르지만 난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서는 저를 감시했어요. 밖에 나가면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말해. 전화 좀 봐. 누구랑 연락했는지 내가 확인할게. 저는 억울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입으로는 다 그래. 다들 아니라고 하지. 딱 봐도 수상하잖아. 임신 시기부터가 이상한데 심지어 제 핸드폰까지 강제로 빼앗아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전부 확인했어요. 이 남자 누구야? 하트가 잔뜩 있잖아. 제 남동생이에요. 그냥 장난으로. 거짓말하지 마. 여자감은 틀리지 않아. 이건 분명히 남자 관계야.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분명 죄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몰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민호는 출장 준비로 매일 늦게 들어왔고 괜히 어머니와의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버티며 뱃속의 아이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밤 갑자기 배가 뭉치고 통증이 찾아왔어요. 민호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진통이야? 아직 8개월인데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조산자어 찬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나 계산이 안 맞는구나. 어머님, 그건 조산이라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산. 그런 핑계 대지 마. 요즘 세상에 조산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니?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남편 아닌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정말 믿으세요? 그래. 난 확신해. 민호가 출장 간 사이에 내가 뭘 했는지 나한테 다 보여. 시어머니는 점점 광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애 얼굴을 제대로 봐야겠어 하며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속삭였죠.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더러운 애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날 모든 비극의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더니 아이를 제 품에서 빼앗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닥쳐. 내 죄값은 내 새끼로 치러야지. 그녀는 욕조에 물을 틀고 아이를 던지려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콱 열리며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여동생 민지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의 등장으로 그 끔찍한 상황은 멈췄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한 채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두려워 병원 측에 요청해 아이를 신생아실에서만 돌봤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 민호가 병실로 찾아와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미안하다고 하셨어. 뭐라고요? 자기도 좀 심했대.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다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믿어주시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저는 다시 시댁 근처로 돌아와 조심스레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거짓된 평화였죠. 시어머니는 남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몰랐죠.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우편을 뜯은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서류를 본 그는 집으로 달려와 손에 쥔종이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아, 뭐가요? 이 결과서에 따르면 아이랑 내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검사예요. 엄마가 보낸 거야. 병원에서 직접 검사한 거래. 그 순간 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번엔 제 인생을 완전히 끝내려는 듯했죠. 저는 울며 항의했지만 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자. 이번엔 우리가 직접 검사하자. 며칠 뒤 공식 병원에서 다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부자관계 99.9% 일치. 결국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출한 첫 번째 검사서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유전자 검사 위조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를 조작했던 거죠.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시어머니를 허위사실, 유포민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지은아,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야. 그게 너희 엄마라고 해서 용서해야 해.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 한 것뿐이야 라며 소리쳤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병원 녹취, 그리고 신생아실 CCTV 영상까지.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행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저와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눈물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새 출발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병원복 차림에 한쪽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지은아, 나 좀 용서해줘.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초라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겠어. 어머니,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 잃고 아들마저 뺏길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그랬어. 그녀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상처가 깊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 앞에서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가족이구나.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가끔 아이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유품 속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나는 끝까지 어리석었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다. 너와 내 손자가 내 아들을 지켜줬다. 고맙다. 그날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이란 의심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의 의미를 새로 배웠다.